하얀 사랑의 주연 캐스팅을 앞두고 이재하 감독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시한부 환자이자 배우 지망생인 이다음에게서 느꼈던 그 특별한 무언가, 규원이라는 캐릭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절실함을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승원아, 주연은 이다음으로 하자. 이재하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부승원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재하의 진심을 깨달은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야, 정신 차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최서영이 주연을 맡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부승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톱스타 최서영과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부 환자. 이다음,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선택이 안전한지는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부승원은 끈질기게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재하야, 영화는 예술이기도 하지만 비즈니스야. 투자금이 들어가는 이상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냐? 그 친구 연기는 인정한다. 하지만 촬영 중에 쓰러지면, 아니면 부승원은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다음한테 왜 그렇게 꽂혔는데? 걔 뭐라도 있어. 부승원의 직설적인 질문에 이재하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으니까요. 단지 이다음이라는 배우가 규원이라는 캐릭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직감, 그리고 그녀의 연기에서 느꼈던 그 진정성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비욘드 엔터 사무실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고혜영 대표는 최서영이 조연 역할을 자처했다는 소식에 격분했습니다. 톱스타가 조연을. 서영이 너 정말 미쳤구나. 고혜영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캐스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내 배우는 주인공이다라는 신념으로 최서영을 키워왔는데 5년 전 이재하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저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최서영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고혜영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5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말했다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겨우 제자리 찾았다고 생각했더니 또 이제야? 고혜영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혜영은 서영이 이재하와 다시 엮이면서 생긴 균열이 다시 벌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품었던 서영이 또다시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승원은 최서영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습니다. 신인 배우가 주연을 맡을 것 같다는 말에 최서영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곧 의외로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 씨는 그냥 하면 돼. 내가 하게 만들 거야. 부승원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지만 최서영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이재하, 그리고 그가 보여준 변화된 모습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승원 씨, 전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궁금해요. 이재하가 그렇게까지 원하는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하는지. 최서영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투와 호기심,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재하에 대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이재하는 결국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다음을 주연으로 캐스팅하는 것이 이 영화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재하는 이다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씨, 시간 있으면 나와줄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다음은 이재하의 표정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만 동시에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씨, 이재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규원 역 하시겠어요? 그 순간 이다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꿈에서나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이다음에게 이재하는 시나리오를 건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말하고 촬영 일정도 당신의 컨디션에 맞춰서 조정할 거예요. 이재하가 시나리오를 건네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단순한 연기를 넘어선 무언가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다음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였고 이재하에게는 5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였습니다. 드디어 하얀 사랑의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트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증된 배우들 사이에서 신인인 이다음이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모든 스태프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조 감독 유홍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준비됐죠? 오늘이 이다음 씨 첫 촬영이니까 따뜻하게 도와주세요. 스태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다음을 바라봤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시한부 신인 배우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첫 촬영 날, 이다음은 놀라운 몰입도를 보여줬습니다. 시한부라는 현실과 영화 속 캐릭터가 묘하게 겹치면서
그녀의 연기에는 다른 배우들이 흉내낼 수 없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규원이 현상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액션. 이재하의 사인과 함께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신인 배우가 아닌 진짜 사랑에 목마른 한 여자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던 스태프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컷. 좋아요. 이재하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세트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테이크부터 완벽했습니다. 조연으로 참여한 최서영은 이 다음의 연기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이 다음의 연기력,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이재하의 눈빛에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이재하가 아니다. 자꾸만 예상을 빗나간다. 최서영은 자신도 모르게 이재하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 다음이라는 존재에 대해 경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씨, 다음 씬 준비 부탁드려요. 조 감독 유홍의 목소리에 최서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프로 배우로서 자신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과 이재하가 디테일한 연기 디렉션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최서영은 5년 전 자신과 이재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이재하의 시선을 독차지했었는데 촬영이 진행되면서 이재하는 이 다음이 몰래 아픔을 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혼자 앉아 진통제를 먹는 이 다음의 모습, 연기 중에도 간혹 스쳐 지나가는 고통의 표정들. 다음 씨, 괜찮아요? 이재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연기할 때는 안 아파요. 이 다음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재하는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을 참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재하는 이런 이 다음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배우와 감독의 관계를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 이 다음에게 느끼는 특별한 끌림이었습니다. 5년간 멈춰있던 이재하의 감정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과의 작업을 통해 자신이 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 순수한 열정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장에서 이 다음을 바라보는 이재하의 시선이 점점 다정해지고 그녀의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독의 배려를 넘어선 개인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다음의 아버지 이정효 교수가 촬영장에 나타났습니다. 딸이 영화 촬영으로 인해 치료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이재하를 찾아와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시한부인 아이 데리고 뭐 하는 겁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20년 넘게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 진정하시고. 이재하가 말을 걸려 했지만 이정효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진정하라고? 당신은 영화 한 편 찍으면 그만이지만 나는 딸을 잃으면 끝이야. 이정효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고통과 절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효에게는 영화고 뭐고 딸이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의사로서 딸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무리한 촬영 스케줄이 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빠, 나 정말 행복해.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다음아,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이정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죽는 게 무서워. 이 다음의 말에 이정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하얀 사랑의 원고를 어머니가 썼다는 사실에 고민을 하던 이재하는 진실을 찾기 위해 원작 영화의 남주인공이었던 김현철을 찾아갔습니다. 60세가 된 김현철은 위암 수술 후 조심스럽게 연기계에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이재하의 아버지 이두영 감독과 절친했던 그는 이재하를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하야, 잘 지내고 있더구나. 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김현철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철 아저씨,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하얀 사랑에 대해서. 이재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현철과의 대화를 통해 이재하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얀 사랑이라는 작품이 단순히 아버지 이두영의 작품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 이두영은 정말로 너의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 영화는 너의 아버지가 시한부인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단다. 김현철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재하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배우와의 스캔들로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했던 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그럼 김진여 씨와 아버지는 어떤 사이였던 거죠? 이재아의 간절한 질문에 김현철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며 김현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재아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다음을 만난 것, 하얀 사랑을 다시 찍게 된 것, 그리고 하얀 사랑의 작가가 어머니였고 그 원고 초안을 발견한 것까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한 운명의 안배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재아는 아버지의 유작인 하얀 사랑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복귀작이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의미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김현철과의 만남 후 아버지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서면서 서서히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다음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더욱 명확해지고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깊은 끌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이다음이 점점 더 몰입도 높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갔습니다. 이재아는 이다음의 상태를 면밀히 지켜보며 그녀가 무리하지 않도록 촬영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재아가 말하자 이다음이 아쉬워했습니다. 감독님, 저 괜찮아요. 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이재아를 빤히 쳐다봅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이재아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다음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최서영은 이재아가 이다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는 확연히 다른 더욱 깊고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이재아는 나를 볼 때 저런 눈으로 본 적이 없었는데. 최서영은 질투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작자인 부승원은 여전히 신인이자 시한부인 이다음을 주연으로 캐스팅한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도 계속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승원 씨, 정말 괜찮은 거죠? 혹시 촬영 중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사 상무 한성우의 우려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야 감독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부승원이 답했지만 그 자신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고혜영은 최서영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해온 최서영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재아에 대한 감정이 정말로 끝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서영아, 정말 후회 안 할 거지? 고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궁금해요. 이재아가 어떻게 변했는지. 최서영의 대답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효 교수는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말려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로서는 딸의 생명이 우선이지만 아버지로서는 딸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시한부 환자들을 돌보며 이정효는 딸 다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 강인함이 안타까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더라. 이정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촬영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재아와 이다음 사이에는 특별한 케미스트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독과 배우의 관계를 넘어선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다음은 이재아를 통해 자신도 누군가의 인생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재아는 이다음을 통해 잃어버렸던 영화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에 대한 감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한부라는 현실은 두 사람 앞에 여전히 큰 벽으로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하얀 사랑이라는 영화를 통해 어떤 진실들이 밝혀질지 모든 것이 궁금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최서영의 질투와 혼란, 부승원의 걱정, 이정효 교수의 고뇌, 그리고 이재아와 이다음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특별한 감정까지 모든 인물들의 감정선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드라마는 더욱 흥미진진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